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사건 관련 청주 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감용 경찰청장의 답변을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5개월 동안 친아들을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 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내 가족은 철저히 해체됐다. 심기일전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장애물이 나타났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과 경찰이 내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 바로 그 장애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장 분통 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나만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내가 의심받아야 한다고 해도 최소한 고유정과 내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 고려됐어야 한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 있었는데 나만 의심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반문했다. A씨는 경찰에겐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경찰이 내가 아들을 고의로 살해했다고 의심하고 수사하는 동안 고유정은 5월 25일 전 남편을 살해했다. 경찰이 내 아들 사망과 관련해 고유정을 단 한 번이라도 열의를 갖고 조사하고 추궁했다면 전 남편을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나이로 6살 어린이가 167cm, 60kg에 불과한 내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의사들도 그럴 가능성이 없고 유사한 사례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과실치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한편 고유정의 현 남편 A씨는 지난 2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단지 아이 사망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 씨의 의붓 아들이자 A씨의 친아들인 B군 2014년생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친부 A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외상이나 약동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1일 전 남편 강 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관해 또 다른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유정 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고유정 현 남편 A씨를 만나 그들이 함께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제작진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달 29일에 처음 집에 왔었고 지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집 안에는 고유정 옷과 물건 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제작진에게
고유정에 관련된 물건을 보여줬다. A씨는 고유정이 모아둔 영수증과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중에는 반으로 찍힌 편지가 있었다. A씨는 이게 전 남편과 관련된 이라고 말하며 제작진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제작진이 찢어진 부분을 다시 이어붙이자 편지 내용이 또렷이 보였다. 편지에는 전 남편 어머니가 고유정에게 전한 말이 담겨 있다. 편지에는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과 함께 건강하고 늘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몇 자 적어본다라고 돼 있다. 편지 시작 부분에 결혼해서 첫 번째 생일인데 가족들 모두 모여 식사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구나라고 적혀 있는 걸로 보아 해당 편지는 전 남편과 고유정 이혼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주방에 가서 제작진에게 고유정이 쓰던 가방 안을 열어 보여줬다. 가방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팥과 소금이 들어있었다. A씨는 이게 미신적인 건데 귀신 왔다 갔다 하면 이라고 했다. 흔히 팥은 귀신을 쫓아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A씨에 따르면 고유정은 가방 안에 항상 팥과 소금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도 다뤄졌다. 방송 말미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는 이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양육권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남편이 타협한다고 해도 소장 전 남편이 고유정과 이혼하려고 법원에 제출했던 이혼 소장을 보면 절대 아이를 엄마에게 보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다. 이어 고유정은 아이 옆에 있으면 아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김상중 씨는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에 대한 통제권을 고유정에게 부여했던 우리 법원의 모성 편견이라며 모성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고유정을 수사한 경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배우 김상중이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편 녹화를 마치고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중은 당시 녹화를 끝내고 다뤘던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라며 한동안 대기실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유정 편 제작을 위해 고유정의 현 남편을 고유정과 함께 살던 집에서 만났다. 제작진에 따르면 고유정은 귀신을 쫓는다는 목적으로 팥과 소금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집 안에는 의붓 아들이 사망할 당시에 누워있던 침대와 헤른도 남아있었다. 아울러 전 남편 살해를 인정한 고유정은 의붓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 남편은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고유정의 계획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아들 사망 전날 밤 고유정과 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들었던 것으로 보아 자신도 졸피뎀을 먹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정 측은 지난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유정이 체포되던 순간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엽기적인 범죄. 전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아내가 비밀이 많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가끔씩 행방불명됐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시 연락이 끊긴 아내가 돌아왔을 때 가방에 팥과 소금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경찰이 자신을 깨웠다고 했다. 그리고는 거실에 경찰과 수갑을 찬 고유정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고유정은 체포되던 순간 영상에서 왜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박스가 손에 들려 있었다. 고유정은 경찰에게 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우발적으로 그랬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제주도로 압송된 뒤에도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 남편은 언론에 공개된 CCTV의 모습 등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에서 발견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의 모 소각장에서 고유정 36의 전 남편 강모씨 36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40여 점의 뼈 조각을 발견해 신원 확인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뼈 조각은 1에서 2cm 크기로 잘기 조각난 상태였으며 소각 과정에서 고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물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모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돼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뼈 조각은 동물뼈라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고유정의 시신을 1차 범행 장소에 이어 경기도 김포시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2차 훼손한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쓰레기가 버려진 경로를 역추적해왔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거의 하루 동안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훼손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 등에 나눠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고 시신으로 추정되는 일부 물체를 약 7분에 걸쳐 바다에 버렸다. 또 김포에 있는 집에 도착한 고유정은 이틀에 걸쳐 나머지 시신 일부를 재차 훼손한 뒤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에 나눠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완도군 고금도 장보고대교 인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범인 A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겨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목격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경비정과 잠수부를 동원해 엿새째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의 명백한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이 훼손된 채 버려져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피해자 시신을 찾는 전단지를 배포했다.